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로이론 5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즐겁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도현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은 시험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과도현상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과도현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있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과도 현상에 대한 자신감 아주 뿜뿜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RL 직렬회로와 RC 직렬회로가 있어요.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와 인가하지 않았을 때 전류 특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류 특성뿐만 아니라 전압 특성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를 베이스로 해주시고 여기서 가지를 뻗쳐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RL 직렬회로에서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전류는 R분의 2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사실 정상 상태가 되면 요 값들은 사라지게 되고 IT는 R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혹시? 자, 여기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입니다 여러분. 자, 산 했고 시작점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 쭉 올라가는데 정상까지 탁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이 땅 하고 바로 정상 상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느 정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t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t가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엔 이것도 과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 R분의 2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정상 전류 R분의 2. 여기가 시작점 t는 0일 때, 여기가 t는 무한대일 때. t는 0일 때 여러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면은 1 빼기 1은 0이 돼서 R분의 2 곱하기 0은 0 흐르지 않고 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1만 남아요.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R분의 2 곱하기 1은 R분의 2 정상 상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과도기, 과도현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는 이 시간을 t초라고 여겨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시정수라는 개념인데 시정수는 이 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 i의 t는 0.632의 R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0.632가 되게 만드는 그 시간 이렇게 만들려면 이 시간을 조정하면 돼요. 이 시간이 R분의 L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지점이 시정수예요.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t가 R분의 L이 되면 돼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런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산에서 한번 비유를 해보면 한 63.2%가 여기 63.2%.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시정수 자체가 정상값에 도달하기까지 63.2%그 지점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요 지점 여기서부터 63.2%까지 오는 그 시간 t가 시정수가 된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정수는 이제 시정수는 R분의 L이 될 거고 여기서 시정수는 여기를 마이너스 1만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R분의 L이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값을 마이너스 1로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 RC를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시정수는 RC다. 여기서의 시정수도 RC다. RL 직렬회로에서는 전류 특성이 이렇게 되고 시정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RC 직렬회로에서는 전류 특성이 이렇게 되고 시정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시정수의 의미는 정상값에 도달하기까지 63.2%그 지점까지 가는 시간을 시정수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 잡고 가실게요. 그리고 이 L분의 R은 L분의 R 그리고 RC분의 1은 그냥 특성근 P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시정수 그리고 각각의 전류 특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잡고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몇 초 후에 회로의 전류가 10mA가 되겠는가? 회로 봅시다. 24V가 있고요. 스위치를 닫겠다고 한 거고 저항이 있고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를 닫으면 이 IT가 몇 초 있다가 10mA가 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RL 직렬 회로고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니까 기전력을 인가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적어드린 거 요 식을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IT는 R분의 2니까 R이 2000 2000으로 쓸게요. R이 2000이고 2가 지금 2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에 마이너스 L이 25가 되면 되겠고 R이 얼마가 될까요? R은 2000 T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mA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암페어. 제가 10ml를 이렇게 단위를 환산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개만 하시면 돼요. 이 t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봅시다. 2000분의 24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이게 0.012가 나오고 그리고 1-2에 저걸 계산하면 80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자, 이거를 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0.012를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1-2에 마이너스 80t는 0.012를 뒤로 넘기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해주면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2의 마이너스 80t는 자, 이거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0.83이 나와요. 0.83. 자, 좋습니다. 이거 일로 넘기고 이거 일로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2에 마이너스 80t는 1-0.83이니까 0.17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관건인데 양옆에 자연하고 ln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얘네는 요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얘는 1로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80이 튀어나왔고 이거는 ln 0.17이다. 마이너스 80t는 ln 0.17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77 마이너스 1.77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러면 t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t만 남기고 80을 넘겨주면 1.77 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게 0.022 세컨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도출해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이 스위치를 닫고 0.022초가 지나면 이 전류는 10mA가 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이런 과도현상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정상값에 도달하기까지 몇 초가 걸리냐, 뭐 이런 거 찾는 게 이제 과도현상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식이 이렇게 길었지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면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22번 내용으로 한번 역량을 쌓아보자고요. 자, 여러분 22번 볼게요. RL 직렬 회로에 직류 전압 5V를 인가했다. 그때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되었다. 저항을 처음값의 2배로 하면 시정수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시정수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RL 직렬 회로에 직류 전압을 인가한 상태니까 이 식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R분의 2가 50이고 1이 1이고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이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정수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값을 여러분 2의 마이너스 1로 만드는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t가 r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r분의 1이 되는 순간 요거는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시정수 자체를 r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보면 이거 자체가 l분의 r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l분의 r 자리에 있는 거니까. 자, 이 l분의 r의 이제 역수가 r분의 l이잖아요. 시정수가 r분의 l이고, 그러면 시정수 구했다. 그쵸? 이게
L분의 R의 역수니까 즉 이거의 역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분의 1이 시정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항을 처음값의 2배로 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그냥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2 곱하기 이거를 계산해보면 뭐가 나온다? 40 곱하기 2의 2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0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고 이것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으신가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뭐다? 시정수는 이거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시면 25가 나올 거예요. 25초. 네. 25세컨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거 하나로 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문제를 해석해 보면 저항을 처음값의 2배로 하면 시정수가 25초로 늘어난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이 문제 요 정도 가고 23번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3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I1과 I2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0 플러스가 뭐냐? 스위치를 닫고 그 직후에 I1과 I2를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C와 L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XC는 여러분 초기에는 0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이 되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XL은 반대로 초기에는 무한대예요. 나중에는 0이에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커패시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커패시터는 전류를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흐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커패시터는 전하를 쥐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전하를 저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정전 용량만큼 전하를 갖고 있게 되면 더 이상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전하를 모아야 되니까 저항을 즉 리액턴스를 0으로 만들어서 전류가 신나게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면 이미 전하를 내 용량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I는 이제 XC분의 뭐 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초기에는 0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제 무한대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아무 무리 없이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XC가 무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전류를 흘리면 안 되니까요. 그럼 무한대가 되면 I는 0,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는 XL분의 V인데 이 인덕터는 여러분 초기에는 개방, 나중에는 이렇게 단락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인덕터는 코일이기 때문에 초기의 전류를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뭐 코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전압이 계속 인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 도선처럼 단락이 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초기에 무한대, 처음에 전류 못 흐르게 한다고 했죠. 이게 무한대가 되면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방과 같은 상태.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나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니까 전류가 계속 이제 이상적으로 무한대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서로 문제를 풀면 이거 그냥 풉니다. 자,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I1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I1은 자, 닫았습니다. 이거 스위치 지금 닫은 거예요. 자, C와 R1의 지배를 받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R1 더하기 XC 분의 분자에는 전압이 오면 되겠죠. 이거는 뭐다? 우리가 지금 0 플러스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0 플러스. 그러면 닫힌 직후니까 여러분 직후니까 초기로 봐도 되는 거겠죠. 초기에는 리액턴스 값이 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0이니까 R1분의 V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I2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일 때 얘는 R2와 RL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것도 R2 더하기 XL 써주고 V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니까 이거 무한대죠. 자, 무한대 더하기 R2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결국엔 무한대분의 V가 되어서 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즉, I1은 이렇게 쓸 수 있고 I2는
0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특성만 알게 되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4번 볼게요. L은 50mH, R은 20kΩ. 이때 시정수를 구해달라.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를 구해달라 이겁니다. 즉 이 스위치를 닫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로 이거 떠올릴 수 있겠다. 이거 괜찮은 거 맞으시죠? 스위치를 닫을 때 기전력 인가하고 RL 회로니까 요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L 가르쳐줬고 R 가르쳐줬으니까 시정수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압값 모르는데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시정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만 활용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제 우리 L분의 R 값이잖아요. 근데 시정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 값을 2의 마이너스 1로 만들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역수인 R분의 L을 곱하면 시정수 값이 만들어지니까 요 T에 몇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T는 다시 시정수는 2만 써주고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을 해주면 이 값이 시정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역수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랑 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정수는 저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 이거는 뭐다? 이거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2.5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올 겁니다. 네, 요렇게 우리가 답을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RL 회로여서 그렇지 RC 회로도 똑같이 제가 처음에 적어준 그런 공식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4번 요 정도로 가름하고 2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5번 내용입니다. 이런 그림의 회로가 있어요. 이때 스위치 S를 닫았대요. 콘덴서에 충전된 초기 전압 VC가 1V일 때 IT를 변하는 값 IS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야, 이 과도 현상 문제도 모자라서 이 라플라스 변환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염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염치 없는 놈은 참교육이 답이죠. 한번 참교육하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RC 회로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전력을 인가했대요. 기전력을 인가하고 RC 회로니까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R분의 2의 마이너스 이번엔 RC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 괜찮으시죠? 이거 숫자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I의 T는 R분의 2니까 지금 R이 2옴 분의 전압이 지금 3V인데 초기 충전된 전압이 이게 1V라 그랬으니까 여기 초기에 1V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방향, 여기도 플러스 방향 서로 빼주면 되겠죠. 3 빼기 1 해주고 2에 마이너스 RC를 곱합니다. R이 2고 C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4분의 1 페럿 써주고 이거 분의 1이다. T를 써주면 되겠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이거 계산을 하면 2가 나옵니다. 이 T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2T. 자, 왜 라플라스 변환하냐? 이게 여러분 IT잖아요. 여기 IT를 구한 거예요. 요걸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자,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2의 마이너스 2t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합니까? S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다. 요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25번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 RL 회로, RC 회로에서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인가하지 않았을 때 전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정수의 의미, 뭐 정상값에 도달하기까지 63.2% 되는 그 지점에서의 시간, 즉 요 2의 마이너스 1의 값을 만드는 그 시간 t를 시정수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 거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게 가장 시작점이 된다 라고 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회로 이론 6편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